예고편을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끝자락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 199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여전히 낡은 냄새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복도 끝 1203호. 김도윤은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28평. 투룸. 그에게는 처음으로 갖게 된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새집 냄새도 오래된 집 냄새도 아닌 무언가 중성적이고 텅 빈 공기.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벽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못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가구를 오래 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집을 계속해서 비워뒀던 것처럼. 도윤은 32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일, 저 일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도윤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조용한 것도 오히려 편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은 이삿짐 센터가 들여놨지만 자잘한 물건들은 직접 정리해야 했습니다. 책, 옷, 노트북 몇 개 안 되는 그릇들. 그는 천천히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주방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도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조용한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조용한 건지. 밤 11시.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끈 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쓱쓱.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종이를 무언가로 긁는 듯한 소리.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멈췄습니다. 침묵. 도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사 첫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2시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그 소리였습니다. 쓱쓱.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소리는 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천장에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 봤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배관 소리겠지. 다음날 아침. 도윤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1층 구석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진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3호 어제 입주했는데요. 밤에 소리가 좀 들려서요. 소리요? 박진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굳었습니다. 네, 벽에서 긁는 소리 같은 게요. 배관 문제일까요? 박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1203호는 원래 조용한 집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도윤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배관도 최근에 점검했고요.
문제 없습니다. 박진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집이라니 무슨 소리지? 그날 저녁 도윤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보였습니다. 긴 머리, 얇은 가디건, 피곤해 보이는 눈. 그녀는 도윤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몇 호세요? 1203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군요. 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도윤은 1203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 옆 1204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좀 그래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는 게 무슨.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1203. 숫자판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느낌이. 도윤은 맥주캔을 냉장고에 넣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벽, 흔적 없는 바닥,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이 공간.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쓱.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1203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어김없이. 쓱쓱. 처음엔 배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관 소리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다시 그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집 소리도 위층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좀 자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걸. 오후 6시, 도윤은 씻고 나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옆집 여자, 1204호에 사는 그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녀는 도윤을 보고 살짝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1203호 사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 집이 좀 그렇다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별 의미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소리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벽에서 긁는 소리 같은 게요. 새벽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소리 저만 듣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 세입자도 그런 얘기 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한데 저 바쁘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도윤은 일부러 늦게 잤습니다. 새벽 1시까지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쓱쓱.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소리는 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쪽 벽. 도윤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쓱쓱.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벽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벽을 만지자마자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지? 금요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신발장도 열어봤습니다. 베란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맨 아래 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1203호에 오셨군요. 나도 버티지 못했어요. 도윤은 종이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종이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거짓말이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1204호 안. 그녀의 집은 도윤의 집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생활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소품, 책들. 그녀는 도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진이에요. 김도윤입니다.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 1203호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사 간 건가요? 네. 그럼 이전 세입자는요? 서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사람 제 친구였어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친구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게 됐죠. 친구가 1203호로 이사 왔을 때 저는 이미 여기 살고 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친구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자꾸 피곤해 보이고 말도 줄고. 소리 때문에요? 아마도요. 친구가 한 번은 제게 말했어요. 밤마다 벽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처음엔 저도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아무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집에 가봤는데 짐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엔 신고했나요? 했어요. 실종 신고. 그런데 성인이 스스로 떠난 거면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무사하다고. 그럼 다행이잖아요. 아니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왜 사라졌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무것도. 그냥 정신을 차리니 다른 도시에 있었대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아요. 연락도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그 친구가 쓴 건가요? 아마도요. 서진은 쪽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하게 떠났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그 집을 꺼려 해요. 그럼 왜 저한테 세를 준 거예요? 임대인이 바뀌었거든요. 새 주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관리소에서도 얘기 안 했을 테니까.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 가세요. 빨리. 계약금도 냈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니면
그는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엔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도윤은 쪽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상도동 아파트 실종 사건.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검색했습니다. 상도동 아파트 실종 사건 1203호 이상한 소리. 하지만 구체적인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몇 개, 익명의 글들. 그 아파트 12층 조심하세요. 친구가 거기 살다가 이상해졌어요. 밤에 소리 들린다는 사람 많던데. 도윤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가보기로. 1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03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또 소리 얘기예요? 아니요. 이전 세입자들 얘기요. 박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오래 못 살았다던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인 사정들이었겠죠. 전부요? 한 명도 아니고? 박진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정말로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박진호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임차인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알잖아요. 마지막 세입자는 실종됐었다던데요. 누가 그래요? 이웃분한테 들었어요. 박진호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나타났고요.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지금 바쁘거든요. 나가주시겠어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오후 2시. 도윤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버텨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1204호에서. 혹시 시간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윤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몇 분 뒤 도윤은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습니다. 들어와요.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제게 맡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달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봉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1203호에 오면 결국 진실을 보게 돼.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소리는 벽에서 나온다. 하지만 벽 안엔 아무것도 없다. 확인했다. 두드려봤고 구멍도 뚫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또 다음 장. 관리소 사람들은 모르는 척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마지막 장.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젠 낮에도 들린다. 머리가 아프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떠나야 한다. 여기서. 도윤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뒤론 친구가 사라졌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에 지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요? 거기 가지 마.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진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이사 가세요. 제발.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친구의 글씨는 갈수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사를 가야 해. 당연히.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건가? 그는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 아무 흔적도 없는 벽. 대체 뭐가 있는 거지? 밤 11시.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쓱쓱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벽 앞에 섰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쓱쓱쓱.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도윤은 벽을 손으로 쳤습니다. 누구세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한 침묵.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쓱쓱쓱쓱쓱 소리가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 때 소리는 다시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새벽 4시.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1원인 불명이사. 세입자 2원인 불명이사. 세입자 3서진의 친구 실종 후 발견 기억 상실. 공통점 밤마다 소리. 새벽 2시. 벽.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패턴이 있어.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소리의 정체는 왜 새벽 2시? 벽 안엔 정말 아무것도 없나?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확인해야 하나?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텨보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비록 그 진실이 무엇이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서진의 친구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1203호에 오면 결국 진실을 보게 돼. 도윤은 쪽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텨보자. 그는 펜을 들어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벽 구조 확인 마이너스 설계도 구하기. 2. 이전 세입자들 연락처 찾기. 3. 소리 녹음하기.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사실만 모으기로. 도윤은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청 건축가. 도윤은 아파트 설계도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며칠 걸린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쯤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하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 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층을 올려다 봤습니다. 1203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오후 4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사 생각은 안 하세요? 일주일만 더 있어 보려고요. 왜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도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만약 정말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바로 옆이니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으며 복도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구나. 밤 9시. 도윤은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휴대폰을 벽 근처에 놓았습니다. 녹음 시작.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쓱쓱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소리는 5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 정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쓱쓱 분명히 들렸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 누군가 문 앞에 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코너가 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공책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203호에 오면 결국 진실을 보게 돼. 서진 친구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그 문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기장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5일. 오늘 이사 왔다. 집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마음에 든다. 3월 12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배관인 것 같다. 3월 20일. 소리가 계속된다. 관리소에 말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도윤은 계속 넘겼습니다. 4월 3일. 잠을 못 잔다. 소리가 점점 커진다. 4월 10일. 벽을 뜯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뭐지? 4월 18일. 서진이 걱정한다. 나도 걱정된다. 이상해지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 4월 25일. 나는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 집엔 뭔가 있다. 분명히.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가 이걸 내 앞에 둔 거지? 서진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회사에서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제 집 앞에 뭐 놓으셨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왜요?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친구 본 것 같은데 제가 놓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이 아니라면 누구일까? 저녁 6시. 도윤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진호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도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1203호 어때요? 잘 지내시나요? 도윤은 그를 봤습니다.
왜 물으세요? 그냥요. 신경 쓰여서. 신경 쓰일 게 있나요? 박진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새 세입자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내렸습니다. 박진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계약 해지라든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호는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 알고 있어. 밤 10시.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엔 방이 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 그는 일어나 벽 앞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쳤습니다. 톡톡톡.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어있는 소리. 도윤은 벽 전체를 두드려 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공명하는 소리. 여기. 그는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내일 설계도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적었습니다. 벽 뒤 공간 존재 가능성.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진실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오늘 밤은 소리가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화요일 오전. 도윤은 구청에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A3 용지에 인쇄된 12층 평면도. 그는 카페에 앉아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1203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벽 구조를 따라갔습니다. 거실 벽. 그 부분.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 벽과 복도 사이. 용도 미상. 정말 있었어. 도윤은 설계도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공간은 왜 있는 거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점심시간. 도윤은 관리사무소로 전화했습니다. 박진호가 받았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1203호 김도윤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거실 벽 뒤에 공간이 있던데요. 설계도에서 봤어요. 침묵.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옛날 설비 공간입니다. 지금은 안 쓰는 곳이고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입구가 막혀 있어요. 어디서 들어갔었나요? 복도 쪽에 점검구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벽으로 막았습니다. 도윤은 메모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에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박진호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벽을 살폈습니다. 1203호와 1204호 사이 복도 벽면 페인트가 새로 칠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여기. 도윤은 그 부분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습니다. 뭐 하세요?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벽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원래 문이 있었어요. 문이요? 네, 점검구 같은 거. 근데 몇 년 전에 막았대요.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언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그때 이미 막혀 있었어요. 왜 막은 거죠?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안전 문제 아닐까요? 쓸데없는 공간이니까. 도윤은 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뭐 발견하신 거예요? 설계도를 봤어요. 벽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막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세시네요.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밤 11시. 도윤은 녹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벽 근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막힌 점검구 앞에 섰습니다. 귀를 벽에 가까이 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가 지났습니다.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쓱쓱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 안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벽에서 들렸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졌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 쓱쓱쓱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도윤은 벽에 대고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묵. 10초, 20초, 그리고 똑, 똑, 똑. 벽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규칙적으로.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뭐 하세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벽을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들어가세요. 새벽에 복도에서 뭐 하십니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저 안에 뭔가 있다는 거.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박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호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0년 됐어요. 설계 당시에 공사 실수가 있었대요.
무슨 실수요? 12층 복도 쪽에 구조물을 잘못 배치했어요. 그래서 틈새 공간이 생겼죠. 원래는 메우려고 했는데 돈 문제로 그냥 뒀대요. 도윤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박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빈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10년 전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1203호 세입자들이 계속 이사를 갔어요. 다들 밤에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왜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불러봤고 벽도 뜯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소리는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도윤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점검구를 막은 거군요. 네, 혹시 몰라서요. 근데 소리는 계속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진 친구는요? 실종됐던 사람. 그분은 특히 심했어요.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사라진 날 저는 새벽에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때 1203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고요. 어디로 간 건가요? 모르겠어요. CCTV에도 안 잡혔어요.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호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이사 가시라고. 여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저처럼 고생하겠죠. 박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무슨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설계도 일기장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퍼즐 조각들. 공간이 있다.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사라진다. 도윤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공간 안에 뭔가 남아있다. 소리는 신호다.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신호?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도윤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벽 뒤엔 방이 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나는 거기 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새벽 4시. 도윤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막힌 점검구 앞에 섰습니다. 벽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침묵. 다시 두드렸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쓱쓱.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귀를 벽에 바짝 댔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소리가 변했습니다. 똑똑똑. 똑. 똑똑. 모스 부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했습니다. 패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몇 분 뒤 소리는 멈췄습니다. 도윤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드림의 횟수, 간격, 도와줘. 그 메시지였습니다. 도윤은 벽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갇혀 있는 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7시. 도윤은 서진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친구분 연락처 알아요? 네, 왜요?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10분 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진 친구예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3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요? 당신이 일기장에 쓴 거요. 벽 뒤엔 방이 있다. 나는 거기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침묵. 긴 침묵 뒤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꿈을 꿨어요. 계속. 무슨 꿈이요? 제가 벽 안에 갇혀있는 꿈이요. 나가려고 벽을 긁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게 꿈이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기억은 집에서 자던 거예요.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벽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어떻게요? 벽을 열어볼 거예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해야 해요. 그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감사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벽을 열어보기로. 무엇이 나오든 진실을 확인하기로. 그는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해머, 드라이버, 손전등.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벽을 열어볼 거예요. 혹시 문제 생기면 경찰 불러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꼭 해야 해요. 그럼 저도 함께 할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11시. 도윤과 서진은 복도에 섰습니다. 막힌 점검구 앞. 도윤은 해머를 들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석고보드가 드러났습니다. 계속 쳤습니다. 보드가 깨졌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안쪽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 어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서진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요? 도윤은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손전등을 더 깊이 비췄습니다. 바닥, 벽.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작은 상자. 도윤은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다. 공사 중 사고였다. 아무도 몰랐다. 나를 잊지 마라. 도윤과 서진은 말없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뭘요? 소리의 정체를. 도윤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묻혔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계속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신을 잊지 말라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찾았으니까.